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궁금증 많이들 안고 계실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한 영업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쪽 미국의 중국 때리기 움직임 속 관세를 내외 올리겠다라는 소식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큰 힘을 내지 못해요. 어제 LNF 정도만 오르고 주요 종목들 소재 장비 거의 다 밀리기도 했거든요. 이 섹터의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미국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이제 기본 관세가 2.5니까 100% 올리게 되면 102.5% 되거든요. 이게 되게 큰 호재라고, 되게 큰 재료예요. 굉장히 큰 재료고 또 그 미국 공화당에서도 그 관세를 이제 그 중국 전기차 관세율을 현 27.5에서 124%까지 올리는 법안을 좀 발의를 한 것들이 다시 뉴스화가 된 것도 있고 또 중국산 커넥트카에 대해서 좀 조사 착수해서 그것도 금지하겠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EU에서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대해서 지금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비협조로 인해서 지금 고부가 관세를 하겠다, 고관세 부과하겠다는 그 경고를 한 상태라서 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호재 뉴스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못 움직이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네. 이제 전액 종목들 일부 빼고는 움직이지 못했고 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거의 EV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 루시드라든가 리비안이라 같은 종목들 9에서 10%도 급등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장만의 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다우지수가 8거래 연속 상승했고 9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 증시가 좀 밀렸던 거 보면 대부분 약간 금투세 이슈가 불거진 날은 꼭 빠졌습니다. 어떤 금투세를 강행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네. 그날은 항상 빠졌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금태 이슈가 좀 정리가 좀 돼야지 국내 증시도 좀 안정을 취할 것 같고 그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고객들 중에 꼭 그날 이탈하신 분이 나와요. 나 주식 못하겠다. 그 계좌 빼신 분들이 그날 꼭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증시만의 이슈가 지금 네. 되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배터리, 리튬, 양극재, 전해, 전구체 뭐 이런 부품 장비들 중 있는데 흐름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좀 올해 좀 차별화가 된 것들은 좀 전해 쪽이 좀 유독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2분기는 회복이 되겠지만 양극재라 리튬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대부분 2분기까지는 부진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북미 시장의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우리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실적으로 받쳐줬어야 되는데 이제 광물 가격의 급락과 이제 2차 전지 캐즘 구간으로 인해서 이게 실적이 부러졌기 때문에 주가도 조정을 받았던 것이고요. 전액 쪽은 지금 그런 성장 스토리가 반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적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양극재 쪽에서는 증권사 커버가 되고 공매도 포지션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엄격한데 전액 쪽은 증권사 커버가 거의 안 되어 있고 공매도 포지션도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잣대가 지금 되게 엄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평가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아예 증권가에서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좀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완성차 배터리 양극재 기업들 실적 퍼포먼스 꿀쩍했는데 좀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그 뷰를 보인 반면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GM 같은 경우는 연간 가이던스 EV 판매 20에서 30만 대 판매를 유지를 했고 상향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얼텀 센즈 그 캐파 EV 생산 캐파가 2배 증가할 거라고 네. 얘기를 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인 반면에 포드는 배터리 올해 축소 주문하겠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물론 SK온 쪽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했고 오히려 가장 큰 피해는 그 CATL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국내 언론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한테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지금 계속 그런 워딩이 나온 것들이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양극재 판가가 2분기까지는 하락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레깅 효과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이게 3분기부터 이제 개선이 그 실적으로 반영되면 실적이 그 개선이 되기 때문에 2분기까지 부진은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양극재 쪽에서도 코스모 인서제라든가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단결재 양극재 쇼테지로 인해서 실적 자체는 좀 차별화가 될 거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전방 고객사가 GM과 LG 엔솔이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한 2분기의 실적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스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는 2분기는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 상승이나 하락의 여부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레벨에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5월달 양극재 ASP, NCM이 소폭 반등을 해서 9개월 만에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5%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은 이제 고개를 들었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고 NCA 같은 경우도 지금 5월달 이제 1월 한성기 기준으로 한 13%, 14%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5개월 만에 수출액에 대한 그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중량도 올라갔지만은 그 ASP는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액 자체는 이제 그 감소가 아직까지 진행돼서 이제 양극재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미는 이제 보였지만은 아직은 유의미하진 않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전액 섹터 쪽은 지금 전액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 가까이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은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장악을 했지만은 그 IRF과 그 IRF법의 그 FEOC 수혜와 AMPC 수혜로 인해서 지금 강하게 국내 전해역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전해역 같은 경우가 양극재 다음으로 ROIC가 높고 또 그리고 한번 증설을 하게 되면 추가 증설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덕산테코피아가 한 1,500억 정도의 그 자금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2만 평 규모로 이제 그 테네시주에 6만 톤의 캐파를 짓는데 요게 그 믹서 설비 200억만 추가로 하게 되면은 6만 톤을 또 추가로 그냥 바로 증설을 가능해요. 이게 8개월 만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200억만 있으면 2배 증설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액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추가 증설 비용이 되게 적게 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캐파가 구축이 되면 나중에 실적에 대해 매출에 그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전액 기업들이 이제 뭐 엔캠이라든가 덕산테코피아, 네. 솔브레 홀딩스 그런 기업들이 움직임 좋은 것이고요. 그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먼저 올랐었습니다. 지난해 다른 전액 기업들이 오르지 못할 때 먼저 올라서 조정을 좀 애매한 분할로 인한 조정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5월 6일에 그 FOMC 규정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미래에셋에서 그 전해질 염과 전액 첨가제도 그 FOMC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잘못됐고요. 전해질 염 광물과 전액 첨가제용 광물 그리고 전액 용매가 그 FOMC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전액 기업들이 요청사항이었던 것이고요. 그 전해질 염에 들어가는 광물의 일부가 그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부 중국산 쓸 수 있도록 그 전액 기업들이 요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전액 기업들한테는 호재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사실 이게 그렇게 전달이 되면서 그날 전액 기업들 주가 많이 빠졌었어요. 네. 다음날 이제 회복은 했지만은 그런 그 오해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동박 쪽에 제가 지난주에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달리 보면은 이제 그 IRF법보다는 관세가 더 중요합니다. 동박 쪽은. 그래서 동박 쪽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는 뭐 그 뷰를 다시 좀 긍정적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쪽과 동박 쪽 살펴주셨네요. 좀 긍정적인 시각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또 정정할 내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각 섹터별로 조금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쪽도 있고 그 섹터 내 순환도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주도주 역할을 해주던 AI 반도체도 살짝 쉬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좀 자동차 쪽 좀 관심 두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 미 정부에서 중국 전기차에 이제 100% 관세 얘기하니까 바로 반응을 했던 게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쪽도 그렇게 수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로 주가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이게 그런 이유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서 좀 다소 밀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노조 측의 인단위 협상 요구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좀 주가가 좀 쉬는 모습이고요. 또 도요타가 이제 그 판매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순이익에 대한 그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완성차 기업들이 좀 주가가 눌리는 모습이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기아 같은 경우가 EV3라든가 EV4 같은 경우에 뭐 엔솔에 지금 배터리 장착한다고 그런 것처럼 일시적인 그런 전기차 캐진 구간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보급형이라든가 이런
전기차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지금 반전을 모색하고 있고요. 대체로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화라는 그 큰 틀 자체 흐름은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번 곧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 완성차 기업들,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차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는 분명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분기 배당 2,000원을 주는데 그 CEO 인베스트데이가 원래 5월달에 6월 예정이었거든요. 이게 8월로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더 못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지금 기대감이 큽니다.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난해 기아의 그 자사주 뭐 이조 소가 그거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좀 주가 좀 늘어지는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분기 역시도 상당한 그 상회를 하는 실적 나올 것 같고 실적 가이던스도 대폭 상회될 것으로 봐서 일단 EV 쪽에서는 전 기아를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8월 달 정도 현대기아차의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그걸 보고 가시고 됐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이런 그 지금 어쨌든 실적이 향후 실적 가장 큰 모멘텀이니까 실적 좀 더 상향이 높이 가는 쪽이 이제 기아니까 그쪽으로 보시고요. 폴란드 쪽에서 기아 군용차 뭐 3조에 대한 그 3조 정도 추가 발주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그 모멘텀도 있고 기아의 그 EV9이 올해 이제 세계 올해의 차, 북미 올해의 차, 영국 올해의 차 등의 상을 지금 휩쓸고 있으니까 기아 쪽차 보시고 EV9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수출이 그 지난해 같은 월 대비해서 14배 증가했으니까 기아 탑픽으로 보겠습니다. 네. 눈여겨볼 섹터 내에서 자동차 기아 살펴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가 앞서 언급 주셨던 동박 관련한 종목이네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메리트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제 동박은 IRA 규정보다 그 관세 인상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미래에서에서 얘기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 중국 동박은 특별 관세 26%랑 물류 부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30%대의 초반 수준의 이제 그 관세가 나오는데, 지금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동박을 쓰게 되면은 관세 1%에 물류비까지 합쳐서 3.5% 정도 나오니까 향후에 관세를 얼마큼 인상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동박 업체의 수혜가 달라지는데, 지금 어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광물까지도 관세 인상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동박 업체들한테는 유리한 흐름을 갖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2,417억이 나와서 48% 증가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동박 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1분기에 그 하이엔드 동박이 60% 이상 이제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수주 잔고한 70%가 거의 다 하이엔드 동박인데요. 이게 이제 고품질의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이엔드 동박이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그 스페인 공장의 그 가동이 지금 그 한 6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설비가 여기에 대한 그 원가 경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공장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배터리에 대한 동박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자율주행, 우주항공에 대한 등에 들어가는 그 동박 적천판까지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 다각화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용 그 니켈 도금 동박 제품도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실적도 받쳐주면서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동박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연간 가이던스가 지금 다시 상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순수 동박을 하고 있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일단 2분기까지는 동박 중에서 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살펴주셨습니다. 동박 관련해서 눈여겨볼 내용들 얘기 주셨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일단 관심을 가져볼 요소들을 잡아주시네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